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밤, 이 밤에 본 기자는 저는 잠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좀 흘리고 싶습니다. 대성통곡, 큰 소리를 내면서 곡을 하는 그러한 눈물 울음이 아니고 간단하게 가볍게 잠시나마 눈물을 좀 흘리고 싶습니다. 오일한다 할까요? 네.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이 밤에, 야시시한 이 밤에 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가? 이 젊은 기자가 그 까닭을 잠시 후에, 그 사연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영국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103살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양로병원에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오래 사느냐,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음식을 거르지 않고 끼니를 꼭꼭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평생 거짓말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태솔로 할머니, 네. 이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남자나 여자나 쓸데없이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길을 정력을 소비할 때는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하죠. 네. 아직 정통한 학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를 주색 잡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남자들 수명이 짧아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좀 문제가 됩니다. 늙으면은. 어쨌든 간에 남녀관계 필수 불가분적인 이 관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남녀관계. 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도 젊은 임금들이 몇 사람이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자가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그 비결은 남자와 자주 관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한번 씹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를 잠깐 제쳐놓고 한국에서 사회 문제가 됐던 신정아, 동국대학교 여교수였다는 이 신정아, 네, 어저께 한이 맺혀서 자신이 수기 에세이집을 썼다고 합니다. 네, 본 기자도 한 2권 에세이집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신정아 씨 글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들입니다만은 그 당시 청와대 참모 변창균, 네, 변양균, 이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까지 걸고 넘어진다. 그분과의 만났던 스토리가 또 나와 있죠. 네, 재미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가슴에 하늘 품으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태풍이 분다,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신정아가 자서전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남자들 관계, 그 스토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양균 참모와의 그 당시 관계는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운찬 국무총리 당시 서울대 총장까지 만났던, 야시시한 밤에 만나자고 했다. 일 때문에 만나자는 그 핑계, 그 시간이 꼭 밤 10시 넘었다고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당시 이 신정아 씨를 교수 채용한다, 그런 등 이유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자들이, 늙은 늑대들이 젊은 여우들을 찾는 그 운명론, 그것은 조무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신정아 너를 만난 것은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 조강 지쳐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에펜네는 안중에도 없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까지 내연의 여자, 내연의 처, 애인을 생각하는 이 연서 편지들, 이메일들을 볼 때 또 한 번 느끼는 바 있습니다. 여자란 하룻밤을 이해한 것이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여자가 예쁘면, 정말 예쁘면 한 번 더 하룻밤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늙은 늑대들이 오늘 이 시간 한반도를 진동시키고 있다. 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정아 여인이 쓴 자서전 때문에 약간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네, 아리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리가도라는 일본말 알고 계시죠? 고맙다, 고맙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아리가도. 그것은 뭐 특별히 좋은 칭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모 아리가도 이란 일본어를 생각하면서 이번도 칼을 들어봅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습니다만은 반복한다고,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겠습니다. 도미 아리가도. 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일본 대참사에 성금을 보내주는 한국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 그 아리가도, 고맙네 친구야. 네, 그런 표현에 있어서 봉 기자는 한번 긁고 넘어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도모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네, 도쿄도 도지사 우익 인사라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도 했다 하죠. 이번 일본 대참사에 관련해서 일본 때를 벗겨라, 일본도 참여하라, 그런 야욕, 일본의 야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 그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사과됐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야욕, 과거의 그 잘못된 과욕과 더러운 때 씻어야 한다, 제대로 전국을 찌른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연사마 지우힘의 변사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 탤런트들의 이름입니다. 이병헌, 최지우, 배용준. 일본 팬들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서 번 돈들 일부를 10억, 7억, 6억씩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네, 이웃 불행을 보다 못해 성금을 내는 이 연예인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박수 쳐야 되겠죠? 네, 한류 스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잔잔한 감동 선사를 주고 있다는 이런 신문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는 지금 아직도 1950년, 1945년 그 해방과 6.25 전쟁 그 후유증들이, 미해결의 장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나이에 핏빛으로 물들어 있고, 아직도 그 땅 속에는 유골들이, 천무가 잠들어 있습니다. 22세기 오늘 왜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접니다. 네, 일본 대지진 참사를 우리 LA 크리스천 헤랄드지는 계시록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것 한 일종의 종말이다. 계시록 징후다. 세계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보도했는데, 어쨌든 일본 대참사는
지구 종말을 애국하고 있는 쓰나미, 세계적인 쓰나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미노 현상이 정말 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스코리아, 북한에까지 연결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서창성, 이탈리아, IT, 칠레 이런 일련의 지진, 해일 사태 앞에서 특히 우리 한국 언론들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참사를 우리 일로 생각하자, 일본 대지진 참아 우리 일로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어령씨, 이어령 전 문광부 장관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으로 달려갑니다. 일본으로 달려갑니다. 흔들리는 땅, 침착한 질서를 지키는 일본인들, 대재앙을 만난 그 강한 일본인들을 칭찬하는 한국의 언론 사설들을 읽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침착한 국민성을 발휘하는 일본 사람들, 거기다가 한국도 느닷없이 한국도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쫑글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LA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일본 대참사를 지원하자, 이렇게 모금을 시작했죠. 좋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안전지대가 없다. 안전지대가 없다. 네, 봉 기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본 대지진에 관해서 성금을 보내는 그 자체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경우는 북한처럼 침묵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너무 서둘러 모금을 하는, 성금을 보내는 그러한 행렬, 그러한 행동들은 조금은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그 재정이 IT나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90년 전, 100년 전 한일 합병 그 전후 이란 시카고 대한조선을 강탈했다? 강제만 그 일본인들, 니뽕진, 자판. 우리는 왜 우리들의 눈에 일본 쓰나미는 보이고 안중근, 이준열사, 유관순, 윤봉길 여사,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뛰었던, 참수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까지 조국 항복을 외쳤던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천안함도 생각하지 말자, 연평도 사건도 잊어버리자, 북한을 만나자고 하는 그 썰게 빠진 언론인들, 일부 국민들, 저는 그러한 욕을 먹는 한이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에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리가도 그들이 죽어갈 때 아리가도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진작 가난했던 그 조선을 넘보지 않고 외교권과 주권까지 사람의 이름까지 모조리 일본화시킨 그 일본의 작태를 볼 때 생체 실험도 했고 사람의 심장 가슴과 도려낸 그 일본인들, 우리는 망각이라는 좋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어제 그저께 대참사, 대살인 사건이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그들의 눈에는 북한의 참사, 쓰나미는 보이고 왜 유관순, 안중근 의사들은 보이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봉 기자는 좀 서글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조금은 눈물을 뿌리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지금은 2010년, 11년입니다만은 1905년, 10년, 15년, 10년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휘날리면서
독립만세를 외친 그 우리 선열들, 선조들,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까지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독립작업을 마련하겠다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다녔던 그 독립투사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 20대 30대 연예인들, 국군 포로가 나라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전장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에 끌려갔다가 50년 60년 만에 달려왔다. 그것도 탈출해 나왔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 단돈 100불이라도 지불하면서 전달하면서 정말 어른, 국군 포로 어른 감사하다, 정말 땡큐 소마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연극배우들이, 국민들이, 언론인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서울에 왔을 때도 당신들이 오픈카에 한번 태웠던가? 청와대를 초치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당신들, 얼마 전에 끝난 SBS 방송 대물이었습니까? 고현정여자 대통령보다도 못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당신들, 말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당신들이 지금 이 시간 좀 더 냉정을 찾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잘못을 작성하는데 일본을 돕지 않는다고 못해서 안달을 하는 당신들의 그 정체성, 정신 상태를 한번 의심한다. 성경의 말씀 등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불을 위해서 돕는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일 국교 정상화로 통해서 모두 청구권을 받아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일본으로 달려가야 된다. 일본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동서냉전도 해체해야 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일본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미친 년 늘뛰듯이 일본으로 달려가는 100만 달러, 50만 달러, 60만 달러 퍼붓는 그 연예인들을 볼 때 우리 국군 포로들, 아직도 북한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 그 집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겁도 없이 100만 달러, 50만 달러, 70만 달러 퍼붓는 젊은 배우들, 저는 오늘 조금은 안타깝다, 분하다는 심정에서 눈물이 좀 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폭발 가능성, 기대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이제 어느 일간신문 사설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않고 비기간다, 뛰어넘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잠시 접어둔다. 이제 급한 것은 북한과 손을 잡고 백두산 천지 폭발을 대비하는 연구 좀 하자, 공동 연구하자, 이런 사설들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람직한 조치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일환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와 있다 그럽니다. 숙종 28년에 함경도 부령부에 천지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린내가 나는 황적색의 불꽃 연기에 제가 쌓였고 조개 껍데기를 태운 듯한 그런 냄새가 났고 제가 날아갔다. 눈처럼 약 3cm 높이가 쌓였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마 300년 전입니까 200년 전입니까, 그때도 백두산 천지가 한번 요동을 친 같은, 한번 폭발을 한 것 같은 그런 김새가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 왕조 실록을 상기해 볼 때 백두산 천지 폭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남한이 공동 연구하자는 이 조치들을 볼 때 불가피하다,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일부 국민과 언론들이 과거 일본인들이 저지른 그 범죄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동정의 모금을 성금을 보내듯이 북한 천안함 연평도 공격이 돼서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둥아리로 나오는 한마디 진실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과 한마디도 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현재 시간의 상황을 볼 때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썰개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우리 LA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우리 서울 독자 여러분들 본 기자의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일본 대지진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그 마음은 열정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미친듯이 발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방송의 오늘 이슈입니다. 그 다음 벌써 3월 춘3월이 지나가고 4월달이 되죠. 네, 4월 시기를 잊지 않더라도 어느 시인의 시기를 잊지 않더라도 4월 그 잔인한 달 또 시작됩니다. 이번 4월 때는 또 어떤 잔인한 4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그저께 3.17 기념식을 했는데 벌써 4월달이 된다. 네, 이명박 대통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천안함 연평도 언급도 없이 넘어갔던 그 3.17 기념식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월은 지나가고 이제 4월은 북한 노스코리아 달려가는 우리 이명박 정부 제발 성공하고 퇴임 후에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운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본 기자의 주문입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제 일본 참사에 이어서 그 기금 성금 모금 행렬을 돌려서 이제 북한으로 노스코리아로 달려가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 아이들을 돕고 싶다. 우리 서울이 말이죠. 네, 어린이 대상 인도적 지원 4월달부터 시작하겠다. 네, 또 문산에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을 대비한 회비를 한번 해보자 시도한다는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제 2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긴 정상회담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북한이 동서독 통일처럼 남침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네,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남북 대화는 진행되어야 된다. 속개하자.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본 기자는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머니가 지금 저승에 가 있는 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너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내 눈에, 너 눈에, 네 눈에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 이런저런 비유를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또 한번 기억이 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내 눈에 피눈물이 날 것이다. 그 교훈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외손님,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가 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눈이 먼 자에게는 눈을 뜨임을 그리고 억압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시켜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주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선포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도래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겠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나 오늘 저는 저기 사진에서 보듯이 오바마 대통령 팀들 어제 그저께 세계 1차 대전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그 노병이 나이 얼마입니까?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알링턴 국민묘지에 잠든 1차 세계대전 참전 마지막 생존자였던 그 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하간식에 참석한 그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들의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느끼는 바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생존 1차 대전 당시 참전 용사의 죽음을 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들은 지금 우리 국군들을 잊혀져가는 그 국군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 아우지 탄광등에서 잠자고 있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들을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팀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된 그 용사를 그 죽음 앞에 찾아가는 이 시간 그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바 많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단 한국 빼앗은 그 분단 한국 그 스토리에서 볼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흔들이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는 이 시간 당신들의 국정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가? 또 노스코리아 김정일, 김정은 팀들은 앞으로 대남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최대 이슈 하나? 이산가족 간의 상봉, 자유왕래, 북한 인민들이, 동포들이 서울 남한을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교차 왕래를 할 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득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만 보더라도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자유왕래를 할 때 북한이 도리어 엄청난 혜택을 후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당 조선 노동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뉴스 우리 LA 교민사회 문제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미국이 주도를 했는지 봉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아랍 중동 그 민주화 제스민 그 혁명 일으키는 그 운동들이 어쩌면 우리 미국 CIA들이 오래전부터서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공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비아 사태가 이 방송이 끝날 때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다피가 지금 콘에 몰렸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네. 오디세이 새벽, 영국은 엘라미, 프랑스는 아르마다, 캐나다는 모바일이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리비아 공습, 네, 그것이 불법 등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우리 미국 일방주의 세계 자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유엔 안보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공격한 리비아를 공격한 오늘의 이 작전을 볼 때 앞으로 그것이 북한으로 키를 돌려서 북한이 항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백두산 암호작전을 펴더라도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또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영국 전략가들, 한반도 문제가들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한반도가. 네, 이런 보고서를 접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 LA 한국일보 이철 고모님이 쓴 글을 내가 읽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카다피가 상당히 아프리카의 깡패다, 아프리카의 미치광이, 이놈을 잡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오판하고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글을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리비아 문제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편다면은 maybe 카다피가 그 운명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두고 보기를 하고 중동 아랍권에서 시작된 그 민주화 바람, 제스민 향수를 만드는 그 원료의 그 꽃이 이제 노스코리아 평양 노동당 청사 앞에서 우리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김정일 꽃을 들고 냈다 던지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한다. 정말 기대한다. 그걸 기대한다. 그런 심정을 전합니다. 그 다음 한국 뉴스입니다. 오늘 본 기자는 서울 경기도 화성에 LA 한국일보 아니 서울 한국일보에서 많은 이런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약 10년 15년 전부터 특히 여자들이 여성장 유부녀들이 실종된다, 없어진다, 살해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20대 여교사가 가출 납치당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 그 다음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많이 당했죠. 우리 정부 기관들이. 네,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네, 본 기자 역시 김정일이가 1990년경 인터넷 양성을 한다, 해커 부대를 창설했다는 등등 뉴스를 듣고 저도 인터넷 뉴스 통해서 보도를 100번 했습니다. 참고했겠죠. 우리 서울도 대응해야 된다, 준비하라,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몇 번 경고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 정부 당국자들이 사이버 테러를 대비하는 팀들이 없지 않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뛰어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작 한다는 짓들이 전산 투기의 표기를 조작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당락을 조작해서 당선시키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오늘 이 책임은 국가정보를 총괄한다는 국가정보원에게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해결 못하는 그런 흉악범 사건, 이런 미스터리 같은 여자 전문 살해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의 재산을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나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대북 전단지 비난을 뿌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 어머니가 살해됐다. 보수 단체 탈북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는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늘 대북 전단지 삐라를 뿌린 그분의 어머니 살해범은 중국에서 온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 기자는 오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말려면 국가정보원 짓을 하지 말고 모래 국익을 위한 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화성 지역에서 정발하는 실종되는 살해당하는 그 원인 범인을 근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 그 해커 부대들이 수백 명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상기 인식하고 빨리빨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라 그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동족을 우리 민족을 유린하고 살해한 테러한 그들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고 햇볕을 보내고 우리 내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배신하고 약탈하고 미주통신으로 보내는 장까지 차단시키는 이 악질들, 이 악질들 순수한 민간 자금 50만 달러까지 차단시킨 너희놈들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연장선에 있는 너희들 통일신문 대북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모함을 하고 정부 지원까지 차단시키려고 시켰던 그런 악습을 볼 때 너희들도 쓰나미 맛을 볼 것이다.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더러운 때 자만, 교만, 오만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징벌적 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이다.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국가정부 통일신문 발행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당신들 국가정부 창살에 게이트에 불배락이 떨어지고 피눈물이 흐르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끝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육군 소장 스타 출신 이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 한국 판사들도 문제입니다. 네, 군 장성 출신이 비록 퇴임을 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국방대 도서관에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빼내가지고 군사 기밀이죠, 일종의. 그것을 스웨덴에 팔아먹었다. 이런 자의 재질이 아주 극도로 불량하다.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불적이다. 이렇게 판시하면서도 나중에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 위험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돌리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 한, 이러한 판사들이 있는 한, 법관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 미래가, 전도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관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 행위자가, 구속자가, 피의자가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재질이 불량하다. 그럴 경우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노무현 현직 대통령은 파면대할 만큼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말장난하는 판사들이 서울에 아직 있다는 사실 앞에 원자력 발전소를 따오고 유전도 따온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못한 당신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저는 또 한번 통분을 금치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북한 급변 사태 예상하는 보도들이 지금 우리 썬데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술한 대로 북한의 급변 사태
제발 안전하게 급한 사태가 일어나서 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은 우리 LA중앙은행, 세안은행, 한미은행, 성민산삼 한방병원, 네, 성민산삼 한방병원 서박사의 관련 인터뷰는 다음 주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장의사 갤러리아 마켓, 한미살 혜태 아메리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유스 호텔, 가든 스위트 호텔, 동수 호텔, 사우스밸리 한의과대학교, 엄만강 한의원, 팔가동신 한의원, 내 심장병 한약을 잘 만들고 있는 그 동신 한의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 뉴스 좀 전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라이코사 우리 LA 시장 그저께 방송했죠. 네, 우리 LA는 방사능 위험성이 없다. 네, 우리 LA는 방사능 위험 지대가 아니라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안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우리 방송인 출신이 만드는 우리 노인신문 있죠. 여기 지난주에 보도한 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많이 제재하기 시작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메디칼 치료 받는 것을 연 7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복지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에 관련해서 우리 서울 정부 특히 최근에 여당 야당 간의 복지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정동영 서울 민주당 최고위원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민들 상대로 강연을 하고 갔죠. 좋은 포럼. 네, 여기서 민주당의 소위 복지 정책은 우리 미국식 선별적인 65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 절대 급빈자들에게만 보내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민주당이 펴고 있는 소위 보편적인 일반적인 복지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면은 흡사 공산당 전술이 아닌가, 논리가 아닌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폈던 그런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중산층까지 무상 급식 등등을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에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중산층까지 무상 복지 혜택을 주자, 이런 발상을 냈다는 것은 전 인민이 골고루 먹고 살자는 북한의 공산당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발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황당한 보편적 복지로는 문제 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나 등등 유럽국가 GNP 소득들이 4만 5만 달러가 돼도 어려운 그 복지 정책을 민주당이 진행하겠다, 착수하겠다, 그런 정책 대안은 문제 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그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LA에 있는 기독교인들, 학생들이 로스터, 잃어버린 실직자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길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 경기 불경기에서 떨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라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여 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대집회를 갖는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이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화장품 장사를 하시는 분이 여자 종업원을 찾는다고 했더니 성차별한다,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는 문제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네, 장사하는 분들이,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구분해서 구인 강구를 내도 문제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동양 문화에 젖있는 분들이 미국에 서 많이 차별도나 혹은 경찰에 끌려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 매사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코리아타운에, LA 코리아타운에 택시들이 많습니다. 불법 택시 타다가 강도를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 여러분들 불법 택시 탈 때 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찰, 우리 LA도 교회가 1000군데가 많습니다만은 불교계도 많죠. 네, 금강선언 주지스님 바뀌었습니다. 네, 교체됐군요. 경진스님이 오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한미동포재단 한인회관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관리하는 동포재단 회장 김영태 회장 지난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한 번 더 연임하고 싶은지 지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판하고 있고 서로 고소를 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기자가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청 취재를 해봤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짓도 해봤는데,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2년간 임기를 마친 김영태 회장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 가욕의 때를 벗어야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시고 김영태 회장 임기 한번 끝났으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믿음 모습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퇴임을 하더라도 이사가 돼서 다시 또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처럼. 자, 그러니까 김영태 회장이 너무 무리하게 꼼수 법정 투쟁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서로 양자가 합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34회 한인 상공의 날 행사 잘 끝났죠? 김춘식 회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남석군 씨 1960년 70년도 한국에서 무비스타 영화 배우였던 지금 사진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해외 동포 교민당을 좀 설립해보겠다고 오래전부터 노력했는데, 이분이 통일 대통령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야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나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6살 때 월남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할머니 손에 딸려 내려왔다가 서울에서 영화 배우가 되었고, 또 홍콩에 가서 신세계 백화점 서울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그 돈을 벌 때 남북한 문제를 취급을 한다 관심을 갖고 활동도 했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네, 그 영화도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온 영화 제작자들을 만나가지고 남북한에 농계라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윤촌 당시 문광부 장관도 만나봤고 서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든 어쨌든 해외 동포 구국연합회를 만든 이 남석훈 씨가 꿈이 대단합니다. 모두가 꿈을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긴 하지만은, 네, 이분이 부동산에서 번 돈 일부를 가지고 지금 통일 대통령 인정 한번 만들어보자, 참정의 시대에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홍콩에서는 성룡 브루스리 영화 배우가 되도록 운동을 했던, 힘을 보였던 갈력을 갖고 있다는 이 남석훈 씨, 네, 30년 전에 통일 운동을 해보겠다고 LA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저께 통일신문 본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남북한 간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 통일을 이루자, 이런 야심을 보이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어머니가 떠나면서 했던 그 말들을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반도에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평화적인 통일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남석훈 씨가 비록 부동산 업자로 출발해서 돈을 좀 벌었지만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치료해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남서권 가있는 동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해에 세상을 떠난 우리 LA 백보 한의원 그 원장이 세상을 떠난 배경을 한번 체크업을 해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특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밥을 굶긴다 그러죠? 밥을 먹이지 않는다. 그런데 백보 한의원 원장 경우는 3일을 굶겼다고 합니다. 의사가. 네, 구 사마리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본 기자는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하루가 아니고 3일간 밥을 굶겼다. 검사하기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치명적이고 사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3일 동안 굶겼다. 그래서 다른 병이 감염이 되고 또 다른 분도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분도 굶겨 죽였다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병원에 갈 때 그 보호자 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밥을 굶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틀, 사흘 굶기면은 그 환자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본 기자가 최근에 우리 한인타운을 쭉 다니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민 서울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저를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보통 2명, 3명 몇 가구가 앉아서 간다는 그런 제보를 스튜어디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으로 여기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전세 방을 얻으려고 해도 돈이 3만 달러, 2만 달러 가죠. 그래서 못 간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사들 중에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일부가 10명, 20명 나오는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고 부흥하는데 동영상 영화 제작을 했을 때는 영상 제작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영상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CD나 DVD를 만들어서 한국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는 데서 설교를 했다. 그런 소위 사기 수법을 쓴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서울서 오신 분들 적은 교회에 와서 설교하더라도 당당하게 10명, 20명 앞에서 설교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카메라 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수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조작 영상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슴 아픈 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부들이 여자는 여자들 따로 계약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계약 결혼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뭔지 또 술집 접대부, 술집 룸살롱에 나온 아가씨들이 무비자를 가지고 서울서 LA 들어오죠. 그럼 3개월 체류한다고 합니다. 3개월 체류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항 이민국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네요. 3개월 있다가 나간 애들이 젊은 애들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술집에 나가는 줄 알고 어제 그저께 공항 수사관실에 4사람이 한국 처녀들 4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네, 무비자가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또 약점을 이용하는 술집 아가씨들이 있군요. 자, 그 다음 우리 교민 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더니 구단은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지금 불행기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교회 가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당도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환자들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 아니면 최근에도 고아들을 수출 많이 하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고아들이 입양된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뿌리를 찾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모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달라고 사설 탐정 회사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명수 목사가 운영하는 국제 사설 탐정 회사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만나보면은 눈물겨운 일들이 또 있다. 네, 입양을 했다가 성장한 아이들이 자기 뿌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아이를 입양시킨 그 생모가 도리어 내 아들 딸이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알아봐달라. 입양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달라. 행방을, 그런 주문도 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슬픈 사연이 많은 우리 한반도 로스앤젤레스 불경기에서 버텨나가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불경기 30년 만에 그 해법을 찾을 수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략적인 불경기, 이 불경기의 터널의 끝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끝낸 이 시간, 1989년 그 이후 오늘 이 시간 2008년까지 북한에서 내려온 표류 기순한 북한 동포들을 도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다. 특히 2008년 2월달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로 내려온 22명의 북한 동포들을 노무현 정부에서, 그 국가정부를 아니하는 좌파들이, 검은 조직들이 지금도 민주통일시민을 통일심으로 괴롭히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청와대나 관련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자금까지 박살내고 있는 이 자들이 그 북한 기순자들을 도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8년, 특히 2008년 2월달에 서해로 내려온 고무보트 타고 왔다면 그들은 분명히 기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요에서 돌려보내버렸었고, 돌아간 그 20명의 북한 동포들, 그들은 지금 이 시간 2011년 3월 23일 오늘 이 시간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은 생존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 기자는 특히 일본의 쓰나미 현상에 대한 모금도 좋지만은 북한 백두산 화산 폭발을 대비한 공동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국군 포로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람은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국군 포로, 돌아오지 않는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는 전략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만 이 부활절 시간에 우리 서울에서, 북한에서 좋은 뉴스가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2008년 2월달에 끌려간 그 북한 동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끝내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